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 가산세인데요. 여러분들 세무 2급 때 아마 가산세 되게 짜증났을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아, 기억에서 지웠어요? 아, 기억에서. 아, 이건 난 기억에서 지웠다. 세무 1급은 가산세 너무 좋아해요. 진짜, 가산세 너무 사랑합니다. 아저씨 사랑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성대모사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성대모사.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좀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이 회사가 뭐만 잘못하면 가산세를 때리시는 습성이 있어요. 아, 진짜로. 여러분, 저 잘못했는데 나쁜 놈의 새끼. 여러분들이 핵심 이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쁜 놈의 새끼일 때 가산세예요. 근데 불쌍한 놈의 새끼 가산세 이거 아닌 거예요. 알겠죠? 뭐냐 여기 잘 보세요. 뭐냐면 일단 이거를 시험에 주진 않거든. 얘가 불쌍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는 안 줘요. 그랬을 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되면 내가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신고를 했대요. 그 무신고는 나쁜 놈, 불쌍한 놈. 나쁜 놈이죠. 맞죠? 신고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리고 과소신고했대요. 내가 신고할 세액이 100만 원인데 80만 원만 신고한 거예요. 나쁜 놈, 불쌍한 놈.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자,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 과다 신고예요. 자, 내가 100만 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모르고 0을 더 붙여서 신고한 거예요. 1000만 원. 불쌍한 거예요, 이거. 나쁜 놈이 아니야. 900만 원 더 신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다 신고는 가산세 때리시면 안 돼. 신고 불성실에서. 아셨죠? 자,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가산세가요. 여러분들 시험에 낚시를 파는 게 어떤 가산세는 금액 기준으로 가산세를 때리는 게 있고 어떤 애들은 세액 기준으로 가산세를 때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일일이 다 외워요? 다 못 외워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액에서 때릴 수 있는 건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나오는 가산세만 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건 당연히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그때 세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요. 납부 없나? 어디 갔냐? 여기.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할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최종적인 세액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단기 중에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했어요. 그럼 미발급한 거 가지고 최종적인 세액이 나와요? 어려워? 미발급했어. 미발급했다고 최종적인 세액이 나와요? 내가 뭐 궁예야? 미발급 딱 하고 다음에 미발급할 내가 총 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이러지 않잖아요. 미발급한 세액이 얼마인지만 나오지 신고하고 납부할 최종적인 세액은 단기 중엔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하고 납부 이쪽만 세액 기준이고요. 나머지는 다 단기 중에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하는 거고 단기 중에 미발급하는 거고 단기 중에 지연 발급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세금이 안 나와요. 신고 납부할 세금이. 그래서 거기가 금액 기준인 거예요. 제대로 외우셔야 돼. 제대로. 제발. 시험에는 여러분들 낚기 위해서 막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알죠? 그러면 뭐 부가가치세 입력하는 분들이 계시면 큰일 나요. 부가가치세를 입력하는 건 납부하고 지금 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 두 개만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금액 기준으로 떼는 금액 잘못한 금액. 알죠? 자, 보실게요, 그러면. 자, 제발 좀 외워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그 과소신고 있죠? 과소신고한 걸 우리가 제대로 신고하는 걸 수정신고한다라고 해요. 했죠? 그런데 이 신고는 우리가 나쁜, 뭔가 부당한 신고가 있는 걸 부정행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아닌 건 일반이다라고 불러요, 그냥. 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혹시라도 이건 부정행위, 부정한 신고는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이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꼭 외우실 게 뭐냐면 우리가 과소신고는 납부세액의 10%를 때리고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시면 큰일 나. 그렇죠? 신고서에 없어, 이거. 그리고 무신고는 납부할 세액의 20%다라는 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신고인데 납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납부를 하면 신고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이거 재미없어요, 이런 거? 뭐냐면. 자, 내가 세무서 200만 원을 납부했어요? 납부하면서 세무서장한테, 세무서장님, 제가 납부는 했지만 신고는 안 했습니다. 재미없어? 이거 바보인 거예요? 맞죠? 납부하면서 신고한 거잖아. 납부한 거 자체가 신고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납부하고 신고가. 우리 시험은. 아셨죠? 일단, 물론 현실에서는 신고하고 납부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맞죠? 일반적으로 신고하면서 납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럼 보실게요. 그래서 꼭 세액의 과소신고는 10%고요. 그 다음에 무신고는 얘는 좀 질이 더 떨어지죠. 과소신고는 일부라도 신고해내고, 그 다음에 무신고는 아예 신고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0%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할만해요. 뉘앙스가 여기까지만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냐면, 우리 요쪽 국세 있죠? 국세기본법에서는요, 좀 신고를 늦게 하긴 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9시까지 와야 되는데 9시 5분에 온 애하고 아예 12시에 온 애하고 처벌 강도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9시 오는, 야, 제 손가락 때는 아니고, 여기, 손 해가지고 자루 딱딱 때리는데, 예, 12시에 온 애들은 야구방만 두들 맞는 거예요. 안 그랬어?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각은 했지만, 조금 지각한 애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정말 지각을 너무 늦게 온 애하고요. 우리가 강도가 다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냐면, 암기예요. 자,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우리가 과소하게 신고한 걸 적정하게 신고하는 걸 수정 신고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정 신고를요. 제때 하게 되면 우리가 가산세를 깎아줘요. 됐죠? 조금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빠르게 좀 신고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면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조심하실 게 뭐냐면 모든 곳에 이 씨를 뿌리고 다니시면 안 돼요. 감면의 씨를. 알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신고 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만 해당이 돼요. 지금 띄우는 감면은 이름에 가산세 앞에 신고 불성실이 들어가는 가산세만이에요. 그러면 이 신고 말고 또 어떤 신고가 있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세율 사업자는 영세율 매출액 신고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응? 영세율 사업자는 영세율 매출액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영세율 매출액 신고를 예정 신고 때 해야 되는데 확정 신고 때 했대요? 그럼 가산세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 영세율 매출액 신고를 불성실하게 되면 얘도 지금 하는 감면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영세율 사업자도 매출액은 제때 신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영세율이 누락됐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영세율 매출액 누락하면 여러분들 두드려 패요. 외우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딱 두 개만 외워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게 세무 2급 때는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때 우리가 신고하는 걸 출제할 거예요. 그럼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는 1개월은 넘죠? 넘지만 3개월 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고 계신다고 장담 못 하겠어요. 응? 프린터물하고 달라요? 아마 앞에 걸 건데? 프린터물에는 50%라 돼 있나요, 혹시? 그 앞에 거야, 앞에 거. 요거예요, 요거. 앞에로 오세요, 앞에로. 이거 없어요? 응? 없어요? 이거 혹시 프린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있어요?
자, 요거예요. 아마 요걸 외우고 계실 거예요. 표정 보니까 그런 거 모르겠다. 알죠? 외우셔야 되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90% 깎아줘.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수정 신고하는 거예요. 1개월 내에. 확정 신고 때 누락하는 걸 수정 신고하는 거예요. 그거 1개월 이내 하면 90% 깎아줘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 반드시 암기 필수. 넘어갈게요. 됐죠? 근데 조심하실 게 제가 지금 하는 건 요가산세예요. 요가산세 요거 과소신고가산세 요거. 부정행위는 어떤 경우? 부정행위는 그 네이버 검색하에 보시면 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쓰레기 같은 행위예요. 장부를 은닉한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여기 보시면 있어요. 부정행위가. 제가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알죠? 네이버의 도움이, 챗 GPT 요즘 괜찮잖아요. 야, 부정행위가 뭐니? 이렇게 하면 다 나온다? 맞죠? 챗 GPT 괜찮더라고. 맞죠, 여러분들? 보니까. 음. 검색 다 해주던데, 그냥? 밥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밥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가서? 한 잔 빼먹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요. 자, 이제는 이쪽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이제는 얘예요.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했죠? 우리 아까 과소신고한 걸 적정하게 신고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우리 수정신고한다라고 했죠? 근데 아예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무신고잖아요. 아예 신고를 안 했는데 적정하게 신고하는 건 이건 수정신고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건 기한을 지나서 신고했다라고 해서 기한 후 신고다라고 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지나고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한 걸 적정하게 신고하는 거고요. 요거는 국세기본법에 있는 말이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 다 해당돼요. 이 말은. 여기에 가산세 감면이 똑같이 있긴 한데 근데 아까 했던 건 그래도 일부라도 신고했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아예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으니까 얘는 좀 감면율이 낮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얘는 딱 하나만 외워줘요, 여러분들. 그렇죠? 얘만. 우리 시험에는 주로 얘만 냈어요.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50%를 깎아줘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퍼센트만 외우지 마세요. 감면까지 외우시세요. 감면까지. 그렇죠? 우리가 왜냐면 나중에는 깎아주는 걸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가산세 내야 될 걸 입력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아까로 따지면 어디였어? 90% 감면이면 90% 곱하시는 게 아니라 10%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될 가산세. 그렇죠? 자, 됐고요. 쭉 넘어가서 거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수정신고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수정신고. 저희 화면 보시죠, 수정신고. 좀 넘어가셔야 돼요. 요 챕터는 우리가 식사 끝나고 문제 풀고 마지막에 할 겁니다. 이쪽이 수정신고. 수정신고. 자, 잘 보세요. 수정신고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정신고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날짜를 지금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세팅을 했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1기 확정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정기 신고로 커서가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정기 신고, 수정 신고 이렇게 두 개가 떠요. 그러면 수정 신고를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1기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하겠다는 뜻이에요. 1기 확정 신고 때 몇 개를 빼먹어서 수정 신고하겠다 이렇게 세팅해야지 그냥 1기 확정 신고하고 정기 신고하면 이거 1기 확정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빠뜨린 해당 신고를 넣고 걔를 수정 신고하겠다고 세팅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요거하고 바로 한번 실기 같이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 화면.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정기신고죠. 정기신고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기신고는 이미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왼쪽을 보고 뭔가 빠뜨린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오른쪽에 추가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맞죠? 그게 수정신고입니다. 즉 왼쪽을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더할 거나 뺄 거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금액을 고쳐 넣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실제 문제 가지고.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우리 회계부가 소득교재 있죠? 어차피 기출문제 있으니까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회계부가소득 교재요. 718페이지 갈게요. 718페이지. 회계부가소득 교재 718페이지. 보셨나요? 718페이지의 문제 2번의 1번 유형입니다. 문제 2번의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를 좀 바꿀 거예요. 회사를 1050번으로 좀 돌려주세요. 자, 회사 1050번 돌려주시고. 돌리셨죠, 여러분들? 자, 문제 2번에 1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푸실 문제는 네, 식사하고 할게요. 자,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서희전자의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자, 보니까 1기 확정신고가 끝났네요. 끝났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수정신고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밑줄. 그 첫 번째 줄 끝에 단,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 및 납부 기한은 2020, 요건 3년으로 좀 해서 2023년 7월 25일이래요. 확정신고 당연히 7월 25일까지죠, 원칙이. 근데, 자, 밑줄. 2000X1년 8월 4일에 수정신고 1차 및 납부 여기까지 밑줄치시고. 그러니까 딱 봐도 여러분들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은 지났어요. 지났지만 딱 봐도 몇 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료 1번 가겠습니다. 자료 1번. 자, 자료 1번 보니까요. 자,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인데요. 얘는 정기 신고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누락된 사항이 아니라 그냥 정기 신고 제대로 한 거예요, 그냥. 자, 정기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기한 내 납부했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점 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액이 공급가액이 1억, 세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신고서 몇 번 입력하죠? 이렇게 세금 계산서 10% 과세 매출일 때. 그렇죠? 이거 1번 입력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은 일반 매입액이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세액이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매입세 공제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 매입 세금 계산서는 어디다 넣어요? 10번에 넣죠, 10번에. 그죠? 10번.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그 신고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신고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일단 요 11시 방향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있죠? 들어갑니다. 있죠? 자, 클릭하시고 날짜는 우리 1기 확정신고로 세팅하되 1기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하는 거니까 4월 1일부터 그죠? 6월
30일까지로 놓지만 정기신고는 끝났기 때문에 수정신고로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수정신고로 바꿉니다. 그리고 1차라고 돼 있죠, 여러분, 문제에서. 1차.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죠. 근데 왼쪽이 이미 끝난 정기신고입니다. 이 정기신고에 대한 자료가 자료 1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료 1번에 아까 여러분이 대답하셨지만 1번에 1,000만 원, 10번에 5천만 원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이 정기신고는 여러분들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자료 2번 갑니다. 자, 자료 2번에, 자, 밑줄 좀. 정기신고 시 누락된 자료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일기 확정 신고할 때 아래에 있는 걸 누락했나 봐요. 맞죠? 그리고 가로 안에 보니까 아래 증빙 자료는 법정 기한 내 발급 및 수취했으니까 뭐 지연 발급 이런 것들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전송이나. 자, 첫 번째 좀 볼게요. 자,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의 공급가액은 2천만 원, 세액은 2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확정신고 때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한 매출액이 있는데 깜빡하고 확정신고 때 누락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일단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게 원래 당초에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액이니까 여기 1번 쪽에 2천만 원이 가산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제대로 했더라면 얘가 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이 1억 2천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빠뜨린 거잖아요. 맞죠? 그럼 올바르게 고치려면 이 오른쪽에서 고치는 거예요. 수정신고에서. 그럼 어떻게 고치냐?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빠뜨리고 신고한 게 왼쪽에 1억이잖아요. 요거. 맞죠? 근데 제대로 신고했다라면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은 1억 2천만 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밖에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왼쪽 거 보고 잘못된 거를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해가지고 오른쪽에 수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 요 1번에다가 1억 2천으로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잘못 신고는 1억이고 제대로 된 신고는 1번에 1억 2천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이걸로 끝? 자, 이걸로 끝? 여기요? 이걸로 끝? 여기요? 이걸로 끝? 아니, 지금 종이, 어쩌라고 하지 마시고, 법인은 뭐 발급해, 반드시, 법인은. 전자발급, 그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돼. 종이 발급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가산세 두드려 패야 돼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수정 신고하고요.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를 미리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는 다 입력하고 설명드릴게요. 알죠?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일단은 수정 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를 미리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파악만 하고 계세요. 이유가 있음. 그렇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 믿으시고. 그럼 질문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종이 발급하면 가산세율 몇 프로예요? 네? 여러분들 가산세 몇 프로? 네, 1%예요. 1%예요. 질문. 어떤 금액에 대해서 때려요? 2천만 원에 대해서 때려요? 200만 원에 대해서 때려요? 2. 1000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발급한 금액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세가 안 나오잖아요. 맞죠? 최종적인 세, 신고 납부할 세가 안 나오니까 2천만 원을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200만 원 넣으시면 또 지읒대요, 여러분들. 조심.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볼게요. 자, 두 번째 점에 내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은 고정자산 매입액이 있대요. 매입액이 있는데
그게 공급가액이 200만 원이고 세액이 20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내가 종이세금 계산서 받은 고정자산 매입액에 200만 원을 빠뜨린 거죠. 당초 확정신고할 때. 그럼 우리가 고정자산 매입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몇 번 입력해요, 원래? 11번 입력하, 혹시나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세무이고 영상 꼭 보고 오셔야 돼요. 11번에 넣어요. 11번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빠뜨린 자료라고 했으니까 11번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했더라면 오른쪽 11번에 200만 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200만 원, 20만 원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되셨어요? 이거 가산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가산세 있을까 없을까요? 종이 받았는데. 그렇죠? 없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왜요? 종이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왜 종이를 받으면 가산세가 없죠?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뭐냐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이면 내가 어떤 발급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아니까 네, 네가 전자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 발급해서 이런 썩을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종이를 받았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주는 대로 받아요. 그렇죠? 공급자가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관상을 보니까 전자 발급할 상인데 줘. 궁예야?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금 계산 받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종이를 받든 전자를 받든 문제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가산세는 없어요. 종이를 받으면요. 그렇죠? 하지만 법인은 종이를 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자를 발급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음.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건 세 번째 점이에요. 세 번째 점. 자료 2번의 세 번째 점이에요. 어저께 했던 거 테스트 해볼 거예요. 자, 보니까, 자, 법인 카드를 사용한 일반 매입이 감가상각 자산 아닌 거죠? 자, 법인 카드를 사용한 감가상각 자산을 아닌 매입을 550만 원에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굳이 표현하자면 금액 500만 원하고 세액 50만 원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밑줄 좀. 그 세 번째 점 짝대기 두 줄 밑줄. 자,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액 사업 관련성이 있으며 거래처와 식사한 금액 2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포함돼 있대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 500만 원과 50만 원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죠. 매입세 공제과 불공제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해석하면 매입세 공제액은 금액이 480만 원, 세액이 48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매입세 불공제는 금액이 20만 원, 세액이 2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해석하면은요. 했죠? 자, 그럼 질문. 일단은 우리가 지금 카드잖아요. 카드. 카드니까 우리가 얼마 넣어야 돼요? 일단 어디다 넣어야 돼? 어디다가? 매입 쪽이니까 매입 쪽에 세금 계산서 아닌 거잖아요. 14번 보죠. 14번. 14번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근데 그래서 14번에 넣어야 되는데 그럼 14번 클릭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그 밖에 공제매입세의 회사가 누락했으니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4번 눌러줘야 돼. 여기 오른쪽. 자, 누르면 탭키 누르라고 뜰 거예요. 여러분 탭키 누르셔야 됩니다요. 눌러요. 우리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여기 5시 방향에 41 또는 42 요게 입력하잖아요. 의제 매입은 아니니까요. 맞죠? 그럼 뭐 지금 일반 매입이라고 했으니까 41번에 집어넣어야 되죠. 얼마? 480 넣어요? 500 넣어요? 그렇죠. 480만. 공제되는 것만 넣어요. 그래서 여기에 480만 원과 48만 원. 됐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고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탭키로 누른 거니까 확인. 자, 그럼 질문. 요거 불공제 200만 원 있잖아요. 아, 불공제 20만 원 있죠? 요거 16번에 입력해요, 말아요? 그렇죠, 안 해요. 맞죠? 어저께 우리 마지막에 했었잖아요. 세금 계산서는 공제, 불공제 다 넣으니까 수치분에 다 입력하고 불공제 한 번 더 드러내고. 그죠? 근데 지금은 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공제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물 없으니까 제거하지 않는다고. 그죠?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음. 자, 근데, 왜요? 음. 음. 자, 이제 자료 3번이에요. 누락된 매출액은 부당하게 누락된 게 아니니까 일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일반 가산세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했죠? 근데 제가 아까 가산세를 미리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화면 보실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왼쪽에 네모 박스 친 게 제대로 된 신고납부세액이에요? 잘못된 신고납부세액이에요? 그렇죠. 왼쪽이 잘못된 신고납부세액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수정신고니까 오른쪽이 제대로 된 신고납부세액이죠. 이걸 비교를 해야 돼요. 가산세를 미리 입력해버리면 금액이 틀어져 버려요. 가산세를 미리 입력해버리면 금액이 틀어져. 보시면 뭐냐면, 그럼 내가 왼쪽에 당초에 얼마를 신고 납부했냐면 500만 원을 당초에 7월 25일 날 500만 원을 신고 납부했었던 거예요. 맞죠? 근데 맨 오른쪽. 근데 아까 누락했던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신고 납부하면은 632만 원의 세금을 신고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가산세를 미리 입력해버리면 얘가 틀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맞죠? 가산세도 가산세 붙이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초 잘못된 신고납부세 지금으로 따지면 500만 원과 제대로 신고납부했었더라면 세액 632만 원 비교하려면 가산세 미리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외우시는 거예요. 수정신고는 신고납부 가산세 판단하실 때는 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뺐을 때 우리가 플러스가 나오면 이건 과소신고 납부 듣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것만큼 632만 원만큼 확정신고 때 신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500만 원만큼만 신고 납부했으니까 132만 원만큼의 세액을 과소신고한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132만 원만큼의 세액을 언제까지 납부했었어야 돼요? 7월 25일까지 납부했었어야 됐는데 8월 4일 날 납부했으니까 요것만큼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 했더니 132만 원 나오죠. 그럼 과소신고한 거 맞잖아요. 납부도 뒤늦게 한 거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132만 원만큼의 세액이 과소신고하고 납부를 뒤늦게 한 거예요. 그렇죠?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됐나요? 음. 음. 그냥 수정신고는 무조건 요 아래 거 비교하시면 돼요. 아셨죠? 잘못된 거, 올바른 거, 이렇게. 네? 음. 어차피 또 푸실 거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음? 미리, 미리 입력이 뭐예요? 가산세를 미리 입력이요? 가산세 미리 입력?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가산세는 근데 가산세를 미리 입력하면 또 틀어지죠, 뭔가. 자, 그러면 가산세 두드려 팰게요. 그럼 가산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항상 수정신고는 다 오른쪽에서 합니다요. 자, 클릭. 또 탭키 누르래요. 탭키 누릅니다. 자, 누르면 우리가 일단 신고 불성실 여기입니다. 여기에 일반 과소신고죠, 여러분들. 이게 일반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여기가 132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과소신고한 세액이야, 맞죠? 여기에다 그러면 132만 원 넣어주시고
그럼 뒤쪽이라고, 이거 양아치야. 뒤쪽 없어요? 없어. 자, 그럼 우리 아까 과소신고한 세액의 몇 프로 가산세래요? 맞아. 10%에 10%. 외워주세요, 제발. 안 외우시면 큰일 난다. 그래서 10%니까 원래는 가산세를 13만 2천 원 내야 돼요. 근데 신고 불성실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지났지만 빠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이 적용이 돼요. 맞죠? 그러면 얘는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거잖아요. 몇 프로 감면? 그죠? 90% 감면이니까 여기에 10%만 내란 얘기예요. 90% 곱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10%만 내란 얘기잖아요. 거꾸로. 맞죠? 그래서 13만 2천 원에 다시 10%를 곱한 13,2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되실까요? 암기. 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꼭 여러분들. 그래서 신고불성실 들어가는 요 두 가지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가산세에서요. 그래서 여기가 13,200원이어야 됩니다. 13만 2천 원이 아니에요. 감면까지 꼭 고려하세요. 신고불성실은. 여기.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왔냐면 132만 원만큼 7월 25일까지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8월 4일 날 납부한 거니까 뒤늦게 납부한 거잖아요. 요게 납부지연 가산세가 돼요. 요 132만 원이 됐나요? 그럼 여기 납부지연에 132만 원 입력하고 엔터. 뒤늦게 했다. 그럼 당초 이 132만 원은 언제까지 납부를 했었어야 돼요? 7월 25일임? 2023년이라 해줘, 여러분들. 아직 프로그램 못 바꿔가지고. 7월 25일까지 납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했었어야죠. 당초. 근데 실제로 뒤늦게 언제 납부했어요? 8월 4일 날, 그죠? 그래서 2023년 8월 4일 날 납부했잖아요. 그러면 10일 뒤늦게 납부한 거죠? 그러면 요 132만 원에 우리가 이자가 붙어요. 10일 지자가. 확인 누르세요. 그럼 컴퓨터가 이건 계산해줘요. 확인. 그럼 2,904원 나오나 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가산세 또 있었죠. 아까 종이 발급했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는 뭐라고 돼? 법문구가요.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종이를 발급하면 전자 미발급한 거죠. 미발급이니까 요건 미발급 가산세예요. 미발급 가산세. 일제는. 자, 미발급에 2천만 원 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2천만 원. 미발급에 2천만 원. 자, 근데 미발급은 원칙이 2%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아마 2천만 원을 여기 세금 계산서 미발급 쪽에 입력을 하면은 2%를 곱해요. 원래 2%예요. 실제로 그래 이렇게 돼 있어. 원래 2%였어 예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2%였어 원래.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식기보다 종이라도 발급한 식기를 좀 깎아주자라고 해서 1%로 깎아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20만 원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종이 발급하면 미발급에 너태 1% 적용한 걸로 세액을 바꿔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얘를 20만 원으로 돌려주시는 게 FM입니다. 되세요? 이렇게